요즘 주식 대신 채권 투자가 뜨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대거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억 원씩 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은 이미 자기 자산의 절반 정도를 채권으로 옮겨 탔다고도 하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억 원 이상 돈을 굴리는 자산가들만 오는 서울 강남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 작년까지 주식 투자가 대세였다면 올해부터 채권이 뜨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미리 그 채권을 작년부터 사신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고 가면 갈수록 요새는 주식 얘기보다는 채권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채권을 할까? 주식을 하게 되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냥 사놓고 만기까지 그냥 가거나 아니면 제가 싸게 샀다고 하니 비쌀 때 또 팔 수가 있다고 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자산의 절반까지 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판매가 완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소한 내 자산의 30% 이상은 채권, 좀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채권이 뜨는 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국고채 금리는 작년 말 1%대에서 지금 4%대로 뛰었습니다. 비교적 튼튼한 대기업들 회사채 금리도 2%에서 지금 5%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이러니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사들입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채권이 이렇게 A등급 이상 거의 상장회사 기준 정도 되는 그 회사의 채권이 5%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개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액은 지난해 4조 5천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까지 벌써 14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주식과 코인에 몰렸던 돈이 채권으로 대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 금액의 제한은 없는 편입니다. 3만 원 미만, 100만 원 단위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요즘 이제 앱을 통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금리가 낮은 채권들은 값이 많이 떨어져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발행했던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위험한 해외 투자 대신 채권 투자를 권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국고채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정부 채권, 위험도가 거의 없는 채권의 5에서 6%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자금난을 겪는 회사들이 발행한 높은 금리의 채권을 샀다가 만약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몰렸던 돈이 예금과 적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5년차 박소영 씨는 얼마 전 여윳돈을 연이율 2.3%짜리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주식을 살까 고민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잘 모르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다가 목돈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예적금 통장이나 은행 상품을 많이 좀 주시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800조 원으로 한 달 새 3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주식투자 예탁금은 6월 57조 7천억 원에서 9월 52조 원으로 5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출렁이는 주식시장과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로 은행 간 금리 경쟁마저 불붙자 돈이 예적금으로 쏠리는 겁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최고 연 4.5%로 올리자 다음 날 우리은행이 같은 상품 이자를 0.1%포인트 올려 4.55%로 바꿨습니다. 원래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단기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자 1년짜리 상품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경쟁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따라잡힐세라 울며 겨자 먹기로 연달아 인상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또 2금융권에는 그거보다 더 높게 가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순환 관계인데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고금리의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은 금리를 더 주고서라도 예적금 고객을 모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다만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금융권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요즘 주가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등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6월 들어서만 12%나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심지어 이런 하락 국면에서도 증권사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지난해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금리까지 올라서 이제 월급의 반이 이자로 나갑니다. 애들 양육비나 뭐 교육비나 이런 거는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달에 저를 위해서 쓴 돈이 그냥 15,000원짜리 셔츠 2장 산 거 말고는 돈 쓴 게 없어요. 또 다른 40대 직장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입니다. 작년에 재미를 봐서 그때부터 연금과 적금까지 깨서 더 들어갔습니다. 사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시점은 올 초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종일 시세창을 보고 있지만 오를 기미는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반짝 뭐 안등했다고 하면 이제 뭐 주식창을 열어보시면 왜 내 주식만 안 오를까 하는 한숨만 나오는. 훨씬 위험한 거래도 있습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단기 투자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이틀 안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합니다.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이틀 안에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는 한 큰 손해를 보는 위험한 도박 같은 거래입니다. 친구는 신용을 썼었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반대 매매 들어왔다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것 때문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이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현재 19조 원이나 됩니다. 2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다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빚을 더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락장이 저는 여기가 끝이라고 봐요. 6월 들어서 외국인은 5조 원어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은 3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 사이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6%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